자, 162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뭐 복습 수준이죠, 여러분. 이동거리 변이 구분하실 줄 알죠?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가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까지 이동을 하겠다. A라는 애는 이렇게 갔더라. B라는 애는 이렇게 가더라. A라는 애는 뭐 한 10m 이동했다 칩시다. B는 그거보다 많이 갔겠죠? 곡선으로 갔으니까 한 20m 갔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A와 B가 모두 이동하는데 10초 걸렸다 치자. 그러면 A와 B의 속력을 각각 구해라 그러면 속력은 누가 커요? 속력 어떻게 계산하더라? 속력 시간분의 거리. 나 오늘 열받게 했지만 나 오늘 인내심을 다 썼거든요 1교시에. 자, 젠장. 속력은 A가 시간분의 10초분의 이동거리 10m 해갖고 얘가 지금 1m/s란 말이에요. B는 시간분의 거리 20m 해가지고 2m/s란 말이죠. 속력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A와 B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지 않죠. 시간분의 변이로 구하잖아요. 알죠? 변이가 뭐더라? 변이가 뭐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맞아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란 중간은 보지 마. 처음하고 끝 지점만 보는 거야. 처음과 끝 사이의 직선거리. 얘가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만 보는 거죠. 그럼 A와 B는 이동 거리는 달라요. 하지만 변이는 얼마로 같아요? 10m로 같아요. 왜? 가에서 나로 위치가 변한 거 똑같고 가나의 직선거리만 보는 게 변이니까. 그럼 얘네들의 속도는 10초분의 10m에서 1m/s로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속력과 속도 중에 속력이 속도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죠. 속도가 속력보다 커질 순 없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변이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최단거리라서.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요 두 번째 놈처럼 얘처럼 원으로 운동한다. 자, A점을 출발하여 한 바퀴 돌아 A점까지 왔더라. 얘는 반지름이 10m인 원이라고 치자고요. 자, 이 물체의 속력과 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속력 얼마? 한 바퀴 도는데 1분 걸렸습니다.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1분. 근데 우리 분 안 쓰죠? 소로 고쳐요. 60초 분의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한 바퀴 돌았잖아요. 20파이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분의 파이 미터/s의 속력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얘 속도 얼마예요? 그렇죠. A점에서 출발하여 A점으로 왔어. 변이가 0이야. 위치 변화량이 없어. 속도는 0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가점을 출발하여 나점까지 오는 가점과 나점 사이에서의 운동이에요. A라고 하는 애는 가에서 출발하여 나로 갔고요. B라고 하는 애는 나에서 출발하여 가로 갑니다. 근데 둘이 출발과 도착은 동시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와 B의 속력은 같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A와 B의 속력은 같다. 틀려요? 맞아요. 속력은요, 시간하고 이동한 거리만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도 같고 둘이 이동한 거리도 같죠. 속력은 같은 게 맞아요. 속력은 같아요. 근데 내가 A와 B의 속도는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죠? 속도는 빠르기에다가 뭐까지 추가되는? 방향까지 추가되는 물량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은 같아도 속도는 같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는 방향이 원래 포함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A와 B의 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랬어요. 그럼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가 결국은 뭐예요? 절대값, 방향 빼고
숫자만 봐. 결국 속도의 크기 이꼴 속력이죠. 그래서 속도가 같다는 안 되지만 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됩니다. 할 수 있죠? 위치, 변이, 그 다음 속력, 속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 달리는 자동차의 그 70, 80, 90 이거 눈금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속력계예요? 속도계예요? 속력계. 얘는 빠르기만 알려줄 뿐 방향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속력계가 맞습니다. 방향까지 알려줘야 속도계죠. 그러면 속력과 속도가 같아질 때는 언제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속력, 속도가 같아져요? 자, 직선으로 이동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최단거리로 간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운동 방향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예요. 조금이라도 곡선이 되면 이건 운동 방향이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직선으로 가야 운동 방향이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한 번도 안 변하고 가야 속력과 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 표현법 다 아실 거라 믿고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썼어요? 평균 속력 공식은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리죠. 어떤 물체가 속도, 시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치자고요. 2초, 5초, 8초라고 합시다. 뭐 10이라고 할까요? 자, 이 물체가 8초 동안 이동한 총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해요. 8초 동안 이동한 총평균 속력.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 속력은 공식이 뭐다?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죠. 근데 8초면 총 걸린 시간이 8이잖아요. 총 이동거리는요? 자, 속도시간 그래프에선 무엇이 이동거리를 의미하더라? 민넓이죠. 그러면 속도시간 그래프에 전체 민넓이를 구해서 넣어야 이게 8초 동안의 총 이동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 8초분의 총 이동거리 민넓이 얼마예요? 3, 8, 11 얼마예요? 나 이런 거 못하잖아. 55m. 8분의 55m/s가 얘의 총 평균 속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평균 속력을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라고 얘기하지만 평균 속력 공식이 원래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공식은 모든 운동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물론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경우는 굳이 평균 속력을 구할 필요가 없죠. 속력이 일정한데 뭐하러 평균 속력을 구합니까? 속력이 변할 때나 보통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건데 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계산 공식은 이 평균 속력 공식은 어떤 운동에든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얘를 제가 1번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모든 운동에 적용이 다 가능한 평균 속력 공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평균 공식이 있는데 평균 속력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없어요. 이 공식은 언제만 적용이 가능하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2번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평균 속력을 구할 때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얘는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빨라지거나 일정한 속도로 느려질 때만. 다른 운동에는 이 공식을 쓰면 안 돼요. 평균 속력 공식을 이렇게 두 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자, 제가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 드려 볼게요. 어떤 물체가 속도,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해요. 얘 지금 등가속도 운동 중이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민넓이가 뭐예요? 이동거리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몰라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민넓이가 이동거리,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에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가 이동거리, 기울기가 가속도. 이거는 밑넓이, 요거는 기울기. 제가 수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5초, 20 이렇게 드리죠. 자,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써보자고요. 1번,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공식을 써보면 얘 총 걸린 시간이 5초예요. 총 이동거리는 밑넓이죠. 그러면 50m잖아요. 그럼 얘의 평균 속력이 10m/s가 나와요. 이게 1번 공식을 써서 구한 평균 속력. 근데 2번 공식을 쓰면 2분의 무조건 분모는 2예요. 두 번째 공식은. 처음 속력이 얼마냐? 빡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속력은 20이거든요. 그럼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해서 10m/s. 둘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1번 공식을 쓰든 2번 공식을 쓰든 평균 속력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여기와 여기 처음과 나중에 딱 중간 속력이 곧 평균 속력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요, 처음과 마지막에 딱 중간 지점 속력이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0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정지에서 출발을 안 해도 똑같아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여기서는 어차피 다 직선 운동만 다루니까 속력 시간, 속도 시간 굳이 제가 구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요. 이것도 어쨌든 등가속도잖아요. 속도 시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쟤도 등가속도잖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거 원래 평균 속력 구하려면 시간분의 밑넓이 사다리꼴 구해서 총시간분의 총이동거리, 원래는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만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딱 중간되는 속력이 얘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은 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 지점 속력이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이구나. 제가 왜 자꾸 평균 속력을 강조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걸 혼동해요. 우리가 자유낙하를 배울 거잖아요. 근데 자유낙하가 대표적인 등가속도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를 하나 그렸을 때 자유낙하는 뭐 0에서 시작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3초 동안 낙하하였다. 그래프나 그려주면 양반이지. 안 그려줘요. 물체가 여기 0초 때 출발을 해서 낙하를 해서 3초 때 낙하하였다. 바닥에 떨어졌다. 이 물체의 낙하 높이를 구하시오. 이제 이따구의 문제가 나올 때 많은 친구들이 뭘 혼동하냐면 물론 중력가속도는 문제에 줘요. 중력가속도는 뭐 10으로 사용하시오. 보통 이렇게 줘요. 중학교 때는 9.8 다 계산했지만 여기선 9.8 잘 안 씁니다. 그냥 10으로 반올림해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높이요? 얘의 낙하 높이가 이동 거리잖아요. 거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그럼 얘가 0초에서 3초까지 이만큼의 가속도로 떨어졌으므로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이 얼마냐? 10 해서 30이 되는 거잖아요. 1초당 10씩 증가하니까 30이요.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3초 90m 떨어졌군요.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속시를 쓰는 건 언제냐? 거속시를 쓰는 건 등속 직선 운동일 때나 쓰시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일 때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등속이 아니잖아요.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자, 얘를 낙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 중에 1,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 물체의 운동을 그대로 그래프로 옮기세요. 자유낙하니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고 3초 때 바닥에 도달했으므로 자, 얘의 기울기가 곧 가속도일 거 아닙니까? 10. 그럼 기울기가 10이 나오려면 바닥에 도달할 때 속력이 얼마냐? 30이겠군요. 이때 그래프의 밑넓이가 얼마냐? 45m. 낙하 높이는 45m. 이렇게 계산을 하시든가. 아예 그래프를 그려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이제 꽤 많을 텐데
여러분이 그리는 그래프는 다 VT예요. 여러분은 위치 시간, 가속도 시간 이따위 거 그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속도 시간입니다. 왜? 속도 시간이 가장 많은 힌트를 주는 그래프죠. 윗넓이가 이동거리, 기울기가 가속도 두 개나 알려주잖아요.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하나씩밖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다 이거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든가 아니면 난 그리기 싫어. 그냥 이거 3초 때 30이겠지? 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잖아요. 등가속도. 그러면 얘의 평균 속력을 구해요. 얘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30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 평균 속력이 얼마예요? 15. 딱 중간 속력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등가속도는. 그러면 거속시를 그냥은 못 써먹지만 평균 속력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속력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니까 거속시의 그 속을 평균 속력으로 넣으면 써먹어도 돼요. 그래서 총 이동 거리, 여기서는 낙하 높이가 되겠죠? 평균 속력 15 곱하기 걸린 시간 3초 해서 45m 이렇게 구하시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런다. 그러면 마지막 속력을 쓰시면 안 돼요. 평균 속력, 가운데 속력을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시든가. 뭔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게 평균 속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마 여러분은 학교에서 2번 공식은 안 배우겠지만 등가속도 운동이 자유낙하가 여기서 문제에 나오니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등가속도 운동 살짝 복습을 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죠. 가속도 공식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웬만하면 기호로 외우세요. 이제는 한글로 공식을 외우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가속도는 A로 쓰죠? acceleration. 가속도 A는 걸린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어떻게 표현해요? 이걸 속도 변화량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델타 V,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인 거. 아니면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시간분의. 삼각형을 그리고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요. 이게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델타 V 하면 속도 변화량, 델타 T 하면 시간 변화량 뭐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온도 변화량이 될 수도 있고. 시간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우리가 V는 나중 속도, 처음을 표시하고 싶으면 옆에 조그맣게 0을 붙여서 V0 해서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 돼요. V0 하면 처음 속도, T0 하면 처음 시간 뭐 이런 의미예요. 항상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 물리량에서 처음 물리량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예요. 근데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이고 가속도는 여러분 정의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속도의 정의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어렵게도 썼다. 단위 시간 동안.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단위 시간은 보통 얼마냐면 1초거든요. 그죠?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죠, 결국은. 근데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럼 결국 가속도는 부호가 있네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가속도가 플러스라면 얘는 무슨 운동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면 속도가 느려지는, 물론 정말 드물게는, 여러분이 물 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드물게는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아마 물리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속도의 방향은 플러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느 경우에 속도가 빨라집니까?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 아니, 그러면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 맞아요. 힘을 안 받으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힘을 받더라도 다 더해서 0이 나오는 경우, 알짜 힘이 0인 경우라고 얘기하죠. 힘을 아예 안 받거나 받아도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 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습니다. 맞아요. 받아야 되는데 힘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저따구로 내가 할 줄 알았지. 잘 받아야 돼요. 세게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말고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되냐고. 그죠?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지고 반대로 받으면 느려진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속도의 방향은 100% 누구를 따라가요? 힘의 방향을 따라가요. 가속도 방향 이꼴 힘의 방향입니다.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힘도 플러스 방향으로 받았다는 뜻이고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힘도 마이너스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가속도의 방향은 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지고 반대로 힘을 받으면 느려지는데 우리는 힘을 막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이런 운동은 안 배워요. 그죠? 일정하게 밀거나 일정하게 당기거나 이런 거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일정하게 주면 속도도 빨라지는데 어떻게 빨라져?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죠.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주면 느려질 때도 어떻게 느려져요? 일정하게 느려져요.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질 때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 근데 우리는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만 배울 거죠. 직선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힘을 어떻게 받아야 돼? 아이의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든가. 이게 힘이고 이게 운동 방향이면 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아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든가. 이렇게. 이러면 느려지는 등가속도를 할 것이고요. 두 경우의 공통점은 뭐예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속력은 변하고 방향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을 나란하게 받지 않으면 뭐가 변할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나란하게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일단 할 거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 3개.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기억. 1번. 머리에서 지웠습니까? 야, 이 왼수들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번.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여기서 V랑 S랑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제가 여기다 써드리면 V0부터 갈게요. 얘가 처음 속도. 그 다음 V는 나중 속도. A가 가속도. S는 이동 거리 혹은 변이, 위치 다 좋은데 어차피 다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이가 곧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S는 그냥 이동 거리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T가 시간인데 제가 왜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냐면 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사실 2단원에서는 우리 중력을 배우잖아요. 자유낙하?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낙하도 결국은 등가속도 운동의 일종인데 여러분 자유낙하 할 때는 여기서 처음 속도가 무조건 0이죠.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 처음 속도가 무조건 빵이잖아요. 자유낙하는.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모두 다 얼마예요? 지구에서. 중력가속도 G죠. 그 다음 9.8 안 써요 이제. 약 10 이렇게 반올림해서 쓸 텐데 이동거리는 자유낙하한 물체의 이동한 거리 결국은 낙하 높이 그래서 H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자유낙하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학교에서 알려주기도 해요. 등가속도 운동공식 3개를 그대로 안 쓰고 이걸 자유낙하로 바꾸면 첫 번째 공식에서 V0가 0이니까 초항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V는 그리고 A 대신에 가속도 G를 써서 GT. 두 번째 공식 S 대신에 낙하 높이 H. 어차피 V0 0이니까 또 초항 사라져요. 2분의 1 GT 제곱 A 대신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 저 뭐야? 중력가속도. 그리고 EAS도 EGH로 바뀌는 거예요. A 대신 중력가속도, S 대신 낙하 높이.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지만 초속도가 0이니까 없어져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알려주기도 해요. 대부분 학교에서. 그래서 두 개 중에 둘 다 알려주면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되고, 만약에 하나만 알려준다 그럼 하나만 외우시되 거기서 나왔다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자유낙하도 등가속도의 일종이니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텐데, 근데 고등학교 때 물리원을 응용해서 내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문제를 좀 뽑았어요. 앞부분은 속력속도 그래프 해석이라 뭐 이 정도는 저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기는 놔두고, 네. 아, 어쩐지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없어졌더라. 땡큐. 자, 뒤쪽에 요 12, 13 제가 요쪽 몇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13페이지로 가시면 31번이 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태장에서 이 문제를 응용해서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예전 물리원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웃겨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서 0초 때 내려갖고 지금 점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느려져서 마지막에 정지를 하는 건데, 정지할 때까지는 안 그려주고 그냥 6초 때까지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것만 떨렁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 가속도 얼마니? 착륙할 때 속도 얼마니? 정지까지 몇 초 걸렸니? 이거거든요. 물론 비행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을 거예요. 자, 얘 어떻게 가속도를 구하고 처음 속도를 구합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가속도가 나와요? 평균 속도, 그쵸? 얘는 이것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봐요. 무슨 얘기냐면 얘 처음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190이에요. 그럼 처음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고요? 처음 2초 동안만 계산했을 때 평균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것밖에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그럼 2분의 190이니까 이게 얼마야? 95예요? 평균 속력이 95m/s거든요. 근데 그 다음 2초 동안에는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170m를 갔어요. 그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냔 말이에요. 얼마요? 85. 그리고 그 다음 2초 동안에는 이동거리가 100 얼마요? 이거 50이에요?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27에 14 75m/s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 지금 등가속도 운동 중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중간 속력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 속력은 중간 지점을 지날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상으로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그래프는 다 뭐다? 속력 시간, 속도 시간. 얘는 그래프 모양 조심. 얘 처음에 착륙을 하여 일정한 속도로 느려져가지고 정지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내가 처음 속도는 모르지만 처음 착륙하고 나서 2초 때까지, 그 다음 착륙하고 4초 때까지, 지금 2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이 95라는 건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중간 속력이 95다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 85거든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중간 속력이 85다를 알려준 거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세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 4초부터 6초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속력이 75다. 아, 등가속도 운동은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라는 게 처음과 나중의 중간 속력이구나. 이걸 이용해서 푸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 차이 나는데 Y축으로는. 시간으로는 얼마냐? 이게 시간상으로 딱 중간이거든요. 1과 2의 중간 1.
2와 4의 중간 3, 2초. 2초 동안 10씩 감소하는 비율이니까 얘 지금 가속도, 기울기가 얼마예요? 2초에 10. 감소 중이니까 마이너스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현재. 이해돼요? 평균 속력으로 밖에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기울기가 5였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10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가 100이구나. 여기가 90, 80, 7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t 마지막에 여기 정지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00에서 출발하여 착지하는 순간의 속력이 10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니까 정지하는 순간의 시간은 얼마요? 20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울기가 총 기울기도 마이너스 5가 유지되잖아요. 얘 20초에 정지한 거예요. 평균 속력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평균 속력이 딱 중간 속력. 주의할 점은 중간 속력이라는 게 중간 지점을 지나는 속력이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중간이 되는 곳의 속력이란 뜻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 나왔고 밑넓이 착륙할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 구하시면 되고 끝났죠. 착륙하는 순간에 속력 나왔고 그래프 하나 그렸으니까 답이 다 나오네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충분히 고1 때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죠.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네. 초 동안 10씩 준다 해서 마이너스 5다라고 구하면 아, 2초 동안 이동거리가 10씩. 이렇게 풀기도 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s 제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동거리가 2초에 10씩 준다는 거잖아요. 이동거리가 2초에 10씩 줄어? 그러면 감소하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가속도예요? 아 그거 아니죠. 그런데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계산하려면 또 다른 복잡한 조건들이 추가돼야 돼요. 원래 예전에는 감소하는 거리 이 단위 자체를 이용해서 거리의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가속도를 계산하기도 했어요.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튼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랑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A는 저 끝에서 출발하고 B는 요 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지금 만나거든요. 근데 문제의 가장 큰 힌트가 뭐냐? A와 B의 가속도가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A는 원래 달려오던 속도가 있었고요.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만났을 땐 둘이 속도가 같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B는 당연히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것일 테고 A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느려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죠? A는 느려지고 B는 빨라져서 만나는 순간 둘이 속력이 똑같아졌어.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둘이 가속도의 크기는 같대잖아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웃긴 개념인데 가속도 방향만 놓고 보면 A는 지금 이 방향으로 운동 중이에요. 그죠? 운동 방향이 이쪽이에요. 근데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지금 느려지는 거예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느려지고 A는 이 방향으로 운동 중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가속도 방향도 어느 쪽이란 거예요? 이 방향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A와 B의 가속도 방향 자체는 같아요. 그죠? 그러나 쟤는 운동 방향과 반대고 얘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만 달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으나 A와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같다 다르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A와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가속도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인데 둘이 받는 가속도가 같잖아요? 그럼 힘의 방향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얘네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려면요. 얘는 여기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B는 여기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중간 지점에서 지금 속도가 같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같고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한 만큼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속도가 같으므로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증가하는 속도와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감소하는 속도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A와 B의 기준선 P부터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총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하므로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여기서 중간에 V0로 도달하면 얘는 V0에서 출발하여 0으로 도달하는 속도 변화량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 중간에 속도가 같아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제가 T라 하면 A가 P부터 중간까지 오는데,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T라 하면 B가 Q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T죠. 동시 출발해서 지금 중간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이 점에서 얘네 둘의 속도가 동일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점에서 얘네 둘의 속도가 제가 V라고 놓겠습니다. A의 속도도 V, B의 속도도 V. 둘이 같아진 상황이니까. 둘이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며요.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러면 A의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시간 T 동안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한 거예요? V0에서 V까지 변한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쟤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속도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해야 되지만 얘는 가속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얘의 가속도의 절대값은 V0 마이너스 V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V-V0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속도가 줄어드는 중이니까. 반면 B 같은 경우는 같은 T 시간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거든요. 이게 A의 가속도죠. 이 두 개가 지금 같다는 얘기예요. 왜 얘는 순서가 바뀌었어? 얘는 사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같다고 하려면 둘 다 절대값을 취해야 되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어차피 T가 소거되고 V는 아니죠. V0는 EV가 나와요. 맞습니까? T 없어지고요. V0 마이너스 V가 V니까 V0는 EV예요. 그럼 V는 2분의 V0란 말이에요. 그렇죠? 즉 B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2분의 V0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T시간 동안 2분의 V0가 속력이 증가했다면 가속도가 어차피 일정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또 가는데도 같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0에서 2분의 V0, 2분의 V0에서 또 2분의 V0, 어차피 B가 여기까지 오면 다시 속도가 V0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인데? 시간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 주의할 점은 뭐야?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잖아요. 속도가 변하는 중이니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할 때 그 속력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평균 속력을 넣으셔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얘는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V0 평균 속력 분의 총 이동거리 얼마? L. 이게 속력분의 거리에서 얘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평균 속력 개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중이니까 평균 속력이 양쪽 중간 지점의 속력이 평균이고, 거리를 구하든 시간을 구하든 거속시를 쓰고 싶으면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요렇게 정도는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아이, 우리 틀린 것도 지금 저기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중요한 문제 몇 개만 넘어가도 돼요? 써야 돼요? 계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죠? 네? 아니요, 보여야 되는데. 48번 문제. 혹시나 이거 줄까봐. 여러분,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거의 안 나오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간혹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간혹 주는 경우
여러분 우리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써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무조건 무슨 그래프로 바꿔요? 속도 시간으로 바꿔요. 알죠? 자, 가속도 속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대로 내리세요. 그대로 내린 후 VT로 바꿀 거예요. 자, 시간 그대로 내립니다. 시간 그대로 내려요. 0초, 2초, 4초 내리시고요. 자, 얘 처음 속도가 얼마였는지 문제에 있어요? 0초일 때 6m/s에서 시작했어요. 6m/s. 그러면 얘 시작이 6이에요, 일단. 0이 아닙니다. 조심. 여러분, 가속도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알겠죠. 근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더라?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뭘 의미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니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이동거리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죠. 얘의 밑넓이가 지금 4a잖아요. 이게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속도 변화량. 그리고 이쪽 밑넓이가 얼마냐면 6a. 근데 마이너스가 붙죠? 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기준 플러스로 놨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처음에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는 게 맞죠? 4초일 때가 지금 4m/s라 그랬으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쪽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된 쪽이고 이쪽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된 쪽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4a의 속도 변화량을 가졌다가 마이너스 6a가 됐더니 지금 마지막에 속도가 4m/s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보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찍고 감소하는데 이쪽은 가속도가 2a이고 이쪽은 3a니까 누구의 기울기가 더 커야 돼요? 이쪽 기울기가 더 커야 돼요. 맞습니까? 가속도가 곧 기울기잖아요. VT에서는. 이 기울기의 비가 2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기울기의 비가 2대 3. 왜냐면 2a, 3a니까. 그리고 여기가 4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속도가. 이해돼요? 자, 이때 요 점의 속도는 이 점의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V로 놓겠습니다. 근데 요 점의 속도는 6에서 4a를 더한 것과 같죠. 원래 초속도 6에서 시작하여 밑넓이 4a만큼 속도가 변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이라니까요. 얘가 위쪽에 있으면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다.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속도가 이만큼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초속도 6에서 시작하여 2초 때까지 4a만큼 속도가 증가했다가 즉 6에서 4a만큼 증가한 v 6 플러스 4a 이게 6 플러스 4a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얼마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6a 그게 4가 된 거예요. 6 플러스 4a에서 다시 6a를 뺀 값이 마지막에 4가 된 거죠. 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어요.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지금 뭘 이용했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데 기울기가 저 가속도와 같아야 돼. 그리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속도 변화량인데 6에서 시작하여 4a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6a 감소해서 최종 속도가 4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4a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속도가 4구나.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가속도 다 계산할 수 있고. 오케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속도 시간으로 옮긴 후 이렇게 가속도를 기울기라 생각하시고 변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얘 4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이 그래프 구해서 밑넓이를 다 계산하시면 4초 동안의 이동거리도 나오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아직 안 썼어요? 요렇게 수평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다 적었습니까? 이 물체는 두 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알죠?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으로 나눠 생각해야 했던 거 기억하죠? 수평 방향으로는 얘 무슨 운동해요? 등속 직선 운동. 이유는?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또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도 해요. 자유낙하가 등가속도의 일종이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을 받으니까? 중력을 받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거 알죠? 수평 방향 속력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연직 방향 속력은 LI. 연직 방향 속력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자유낙하 하는 애랑 똑같이. 그래서 연직 방향 속력만 놓고 보면 이게 자유낙하랑 같은 운동이었잖아요. 결국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자유낙하 한 애하고 수평으로 던진 애하고 바닥에 동시에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다 기억할 걸로 믿어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제가 혹시라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까먹으셨을까 봐 잠깐 언급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60번. 자,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얘가 정지 상태에서 지금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가속도. 자유낙하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아닐 뿐 어쨌든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 6m/s였대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는데 공식을 쓰셔도 좋지만 그래프가 훨씬 편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얘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6m/s가 된 순간 여기가 이제 Q점을 지나는 순간이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가 P점에서 출발했고 Q점인데 이때 밑넓이가 지금 3m인 거거든요. 미동거리가 3m니까. 그러면 요 점에 좌표가 나와요. 밑넓이가 3이 나오려면 이게 지금 몇 초 지난 상황이에요? 1초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밑넓이가 Q부터 R까지 9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R에 도착했을 때 몇 초 지났게 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쵸? 2초. 왜 2초죠? 이거 알아두시는 게 진짜 편해요. Q를 여기다 쓰고 R을 지날 때가 왜 2초냐면 여기가 3m, 처음부터 R까지가 총 12m죠. 여러분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요. 1초 때 이동거리가 3m, 그럼 2초 때 이동거리는 그거의 4배가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m, 여기 12m, 아이고 거리가 4배면 시간은 2배구나. 근데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 아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여기서도 이게 나오는 게요. 어차피 얘 처음 속력 0이니까 초항이 사라지고요. 가속도는 빗면을 내려가니까 계속 일정해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할 때요. 이동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4배가 되면 이동거리는 4배, 시간이 3배가 되면 이동거리는 9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같은 빗면을 흘러내리는데 이동거리가 4배가 됐다는 건 시간으로 지금 2배 지났다는 뜻이구나. 이게 눈에 보여야 문제 풀린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보였으면 끝났죠. R점에 속도 나올 것이고 밑넓이 이동거리 다 알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가속도 나오고 그럼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그래프 하나로. 공식으로 풀려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프가 훨씬 편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일단 암기는 하셔야 되지만 그거보다 의외로 훨씬 많이 써먹는 게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 처음하고 나중에 중간 속력이구나. 등가속도에서는. 그리고 이거 1초 때 2초 때 이동거리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시간과 이동거리가 제곱에 비례한다. 시간의 제곱에 이동거리가 비례한다. 요게 의외로 진짜 많이 써먹으실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 문제도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 쓰실 거면